자, 이처럼 미중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후폭풍인데요.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의 전화 통화에 대해서도 미국과 중국 언론의 평가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그 배경을 홍익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을 방문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과 40분간 전화 통화를 한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은 어제 오후 홈페이지를 통해 이런 내용이 담긴 카드 뉴스 한 장을 공개했습니다.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을 앞으로 발전시키는데 미국 의회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같은 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펠로시 의장과 직접 만나 조찬을 하며 회담했습니다. 台湾海峡の平和と安定を維持するため、引き続き日米で緊密に連携していくこと、これを確認をいたしました。 정치권을 중심으로 의전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는데 중국과 미국에선 상반된 평가가 나왔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전문가를 인용해 윤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대만 관련 주제가 언급됐다면 한국 정부는 난처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며 한국 국회의장이 펠로시 의장과 만난 것은 예의 바르게 보이면서도 국가 이익을 보존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윤 대통령은 펠로시 의장의 아시아 순방 중 만남을 거른 유일한 지도자가 됐다고 짚었고, 블룸버그는 미국 최고 권력자 중 한 명인 펠로시 의장과 만나지 않은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번 전화 통화를 두고 한국이 미국 중심의 반도체 협력체인 칩4 참여 검토나 나토 정상회의 참석 등의 행보를 이어온 만큼 대만 문제에서만큼은 중국과의 관계도 고려했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됩니다. 다음 주 칭다오에서 열리는 한중 외교장관 회담도 미중 갈등의 한 가운데에서 북핵 문제나 사드 같은 현안에 협력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칩4 예비회의에 우리 정부가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월 초쯤 칩4 참여 여부를 논의할 예비회의가 열릴 예정이고 우리 정부도 이 회의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협력의 조건을 논의해보자는 것이라며 최종 참여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 굉장히 첨예한 상황이어서 이게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다시 한번 달러 값을 상당히 올려놓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칩4, 반도체 동맹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스탠스가 좀 구체화되고 있나요? 아니면 아직도 고민 중이라고 봐야 되나요? 글쎄요.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그 어린 아이들이 쓰는 표현으로 하면 딱 깍두기거든요. 시장은 중국에 의존하고 기술은 미국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딱 잘라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흐름상으로 보면 거기에 굳이 가입을 하지 않아도 중국과의 무역은 뭐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확연히 보이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첨단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완전히 사라지게 할 수도 없으니 참 난감한 노릇인데 그렇다면 어차피 걸어가야 할 진창이라면 흙이 튀면 우리도 뭔가 얻는 게 있어야죠. 이 길을 끝냈을 때, 이 길을 걸어갔을 때 끝에 뭐가 있다. 이거에 대한 건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정말 보입니다. 어떤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국익만 바라봐야겠죠, 지금으로서는. 그렇죠.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스페인 마드리드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이 첫 순방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중국을 포함시키는 새로운 전략 개념이 채택될 예정이죠.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현지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신수아 기자. 자, 중국을 나토 전략에 포함하는 문제, 윤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윤 대통령은 마드리드에서 열린 참모회의에서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평화안보 구상이 나토의 신전략 개념과 만난다고 말했습니다. 나토는 2022 신전략 개념으로 중국이 야기하는 도전을 다룰 것이라 예고했고 중국은 반발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나토 쪽에 힘을 실어준 걸로 해석됩니다. 윤 대통령은 나토 사무총장과 내일 새벽 만나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는 문제를 논의하고 내일 밤엔 나토 정상회의에서 연설도 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국, 러시아가 세계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여러 가지 역작용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러시아와 같은 권위주의 국가를 견제하는 게 국제사회 흐름이란 취지인데 참여하지 않으면 오히려 국제사회의 의구심이 더 클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중국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베이징 연결합니다. 자, 이혜인 특파원. 네,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가 유럽의 러시아뿐 아니라 지금 아시아의 중국까지 견제 대상으로 규정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건데 중국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공식 입장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오늘 오후 중국 외교부 공식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자오리젠 대변인은 나토는 미국의 패권 유지 도구로 전락한 지 오래라면서 이 중국을 적으로 만들어 진영 대결을 하려는 냉전적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中国的发展是全世界的机遇，不是任何人的挑战。北约立即停止散播针对中方的不实之词和挑衅言论。 중국은 그동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또 다른 나토를 아시아에 만들려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담에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참석하면서 이 나토가 유럽을 넘어 아시아로까지 확장할 가능성이 커지다 보니 중국의 반발이 더 거센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겠죠. 중국 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회의에 참석한 거 가지고 한중 관계가 악화될 거라는 경고가 나온다면서요? 네,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관영 매체들이 그런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아시아 지역의 외교적 독립성을 해치고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이 일본보다는 반중 활동을 자제하고 있지만 이 중국의 이익을 해치는 미국과 나토의 간섭에 협력한다면 단호하게 대응할 거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중국 관영 매체가 한국을 직접 지목해 나토 정상회담 참석을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앞서 신수아 기자의 보도에 나온 것처럼 중국을 견제하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면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와 그 후속 조치에 따라서는 한중 관계가 경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